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주차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음, 저희가 이제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MBTI 수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9가지 성향을 좀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2, 3, 4번 유형은 가슴형입니다. 그리고 5, 6, 7번 유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머리형이에요.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하는데요. 마음형들은요. 마음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했을까? 마음이 다치면 어떤 사고를 할지 어떤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해지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능형이 있어요. 장형이라고 하는데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에서 본능형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8번, 9번, 1번이 이 본능형, 장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영상과 PPT를 준비를 해서 그 PPT를 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봤을 때 자기소개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네, 스틸 블루를 좋아하는 예, 명랑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비트박스를 좋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번에 컴퓨터 융합과에 오게 된 동기는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를 통해서 저 사람 조금 딱딱해 보였는데 자기소개를 들으니까 굉장히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내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최경민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로 탐구라는 과목을 하다 보니까 진로 탐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업과 지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을 예측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과 내가 이렇게 직책에 맞는 지위가 있을 거 아닙니다. 그 지위에 맞는 직책에 의해서 성공을 예측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감성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지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감성지수는 첫 번째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셀프 테라피가 유행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를 이해를 못하는데 타인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마음에 와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떤 감정 지수를 갖고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알고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타인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타인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사람들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성지수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감성지능이 중요하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감성지능은 EQ라고도 하잖아요. 이 감성지능은 모든 직업,
그리고 산업, 우리가 이렇게 쓰고 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족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 구성원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성공 예측인자인 그 IQ와 직무 경험보다 더 정확한 예측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EQ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행복해요. 왜요? 현실적인 자기평가가 가능해요. 나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 나 지금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 나 지금 굉장히 아, 누군가 만나고 싶은 것 같아. 나 지금 굉장히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것 같아. 하면서 현실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민감하지? 왜 이렇게 짜증이 잘 나지? 하는 자기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넓은 자기 수용이 겸허한 자기 수용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끔 이제 여러분들께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통찰적 사고. 통찰과 성찰은 약간 달라요. 통찰은 포괄적인 그런 다각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보는 시각이라면, 그리고 타인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면, 성찰은 스스로의 내면에 대해서 가장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자기 수용이 가능해요. 인텔리전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지적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강의를 교수님이 토요일 날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화상 강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강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언제 또 어느 때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다시 터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광범위한 지지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구나. 그리고 꼭 면대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교수님 대신 교수님이 준비한 강의를 그 인공지능 언어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보면은 우리가 직업을 가질 거 아닙니까? 왜 감성지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면 조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감성지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번에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직원의 EQ, 직원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높은 경우는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편이래요. 본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굳이 다른 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약에 생겼더라도 직원의 감성, 지수가 높은 경우에 빠르고 효과적인 처리를 한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빠른 스트레스 해소로 그게 바로 일하는 성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직원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객 관리가 잘 돼요. 왜? 그 고객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편안한 대인관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 팀을 짜서 성과를 내야 될 때 팀플레이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과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성장의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자발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의 높은 EQ를 지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